네, 오늘은 8장을 할 건데요. 먼저 그 보른 규칙, 뭐 확률 계산하는 것과 관련된 보른 규칙을 하고, 그 다음에 요거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그, 그 슈테른 게를라흐 실험을 가지고 그 파울리 오퍼레이터 그거하고 어떻게 연관되는지 한번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근데 좀 이 부분이 좀 제가 좀 결론이 확실하게 안 나오고 좀 헤맸는데 하여튼 뭐 같이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지난 시간에 사실 복습이 많이 될 것 같은데요. 먼저 이제 보른 규칙은 어 그 예, 그 에르미트 연산자 M 에르미트 연산자라는 게 중요하죠.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이 지금 현재 이 관측 가능한 물리량이 요게 이제 그 고유값, 여기 보면 측정 결과는 M의 고유값 중 하나로 나타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첫 번째. 근데 이 고유값이 실수라는 거를 보장해 주는 거예요. 에르미트 연산자. 에르미트 행렬의 고유값은 항상 실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에르미트 연산자라는 게 의미가 있는 거고, 어, 요게 이제 관측 가능한 물리량과 대응한다. 이게 좀 수수께끼 같은 말이죠. 행렬이 관측 가능한 물리량과 대응한다는 게 참 와닿지 않는데, 하여튼 우- 지금까지 우리가 본 거에 따르면 이게 이제 대응되어 있다고 하고, 근데 이 물리량이 양자화되어 있을 때, 우리 이제 양자화, 그 스핀 업, 스핀 다운 같이 두 가지로만 딱 구별되잖아요. 명확하게, 뚜렷하게. 이제 그렇게 돼 있을 경우에, 어, 정교화된 상태에서, 이제 크기가 1인 거예요. 크기가 1인 싸이에서 관측을 했을 때, 측정 결과는 고유값 중 하나 나타나고, 해당 고유값이 측정될 확률은 요렇게 나타납니다. 이렇게. 이렇게 나타나는데, 여기 이제 PI라는 게 뭐냐면, 여기 3번에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어, 어떤 상태, 이게 싸이죠. 여기 싸이라고 되어 있는 거. 싸이를 그 위 고유값에 대응하는, 이게 측정된 거예요. 지금 고유값이, 람다가 측정됐는데, 람다 i가, 요게 측정됐는데, 요거에 대응하는 고유 벡터. 요것이 스팬하는 부분 공간으로 프로젝션하는 연산자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걸 기호로 나타내면은 이렇게 돼 있고 우리 선형대수 배울 때는 요거를 그 U 어, U 컨주기 트랜스포즈인데 여기서는 이 컨주기 트랜스포즈를 대거라고 하거든요. 대거.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 U라는 벡터 방향으로의 사형시키는 걸 이렇게 됐잖아요. 요게 이제 우리 요 기호에서는 이거를 뭐 어떻게 I라는 거로 돼 있고 여기는 그러니까 어떻게 써야 될까 이걸? 어, 뭐라 써야 이게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되나? 하여튼 이거랑 관련되게 써보려면 이렇게 예, 예,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시할 수 있다. 그거고 혹시 뭐 중간에 의문 있으시면 얘기해 주세요. 있어요. 네? 네. 있어요. 책에서 네. 그 프로젝션 오퍼레이터를 아우터 프로덕트라고 하더라고요. 음, 근데 어, 그 미적할 때 음. 제가 기억을 제대로 하는지 모르겠지만 크로스 프로덕트를 외적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아우터 프로덕트를 외적이 그거랑은 다른 것 아닌가? 같아요. 다른 것 예? 같아요. 아, 다른 거예요? 그거랑 다른 것 같아요. 아마도 그죠? 다른 거죠? 다른 것 같아요. 예, 예. 좀, 그러게요. 이름이 예. 아우터 프로젝트니까 그게 외적같이 보이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좀 다른 것 같고, 그냥 우리 전에 배웠던 그 어떤 그 부분 공간으로 사용시키는 그걸 말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이거를 많이 쓰죠. 예를 들면, 요거를 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요거를 더 많이 쓰는데, 이게 그 우리 저기 프리의 급수에서 요 프리의 개수를 구하는 부분이 요 부분이거든요. 요 부분. 요 제곱하기 전에 요거랑 거의 비슷해요. 구조가 유사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왜, 어떻게 유사했죠? 기억이 안 나는데요? 음, 그러니까 그 이거를 뭐 보여드리면 간단한데 사실은 식으로 어떻게 음. 보여드릴까요? 하나 생각해 볼까 한번? 요거를 어떻게 할까요? 이 C 제로 뭐 한 세 개 정도로만 해볼게요. 요거 하고 C1 보통 이게 0부터 시작을 많이 하더라고요, 여기서는. 그래서 아, 예, 기저 예, 상태를 이렇게 하고 어 뭐 요렇게 기저 상태가 세 개 있는 경우를 생각해 볼게요. 네. 세 개 있는 경우 이렇게 돼 있다 쳐봐요. 근데 마치 이게 복합파동이고 이게 복합파동이고 이게 이제 단순 파동들이라고 쳐봐요. 단순 파동들의 선형 결합으로 돼 있다. 음, 그죠? 근데 네. 우리가 예를 들면은 요거를 알고 싶은 거예요. 요 어떤 거 예를 들면은 요거 요 프리의 개수잖아요. 요게 네. 개수. 요거를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음, 그러면은 어떻게 하냐면 여기다가 요거를 내적하는 거죠. 바로 요거 같은 거. 그러면은 네. 여기다가 1을 내적해 볼게요. 이렇게 내적해 볼게요. 여기서는 이렇게 기호를 쓰니까 이렇게 쓰니까 그러면은 1이 이렇게 되고 음, 그다음에 이 세 개가 다 들어가야 되잖아요. 네. 어떻게 요거를 해볼게요 한번. 대충 넣었다고 하고. 요거를 복사해서 이렇게 하면 복사가 됐는데 누르면 복사 됐었거든요. 안 됐나? 그냥 괄호만 쓰셔도 그냥 본 걸로, 넣은 걸로 쳐도 될 것 예, 같아요. 다 안 쓰셔도. 여기다 들어갔다 쳐봐요. 이렇게 예, 여기다 들어갔다 쳐봐요. 그러면은 이 내적을 하면은 얘네들하고는 다 이게 서로 다르니까 없어져 버릴 거 아니에요, 그죠? 예, 다 없어져 버리겠죠, 다. 없어져 어, 버리고 결국 남는 거는 뭐냐면은 C1은 앞으로 가고 1, 1 이렇게 남을 거예요, 그죠? 네. 서로 다른 거는 다 직교하기 때문에 다 없어지고 같은 것만 남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C1 이렇게 해서 프리의 개수가 나오는 거예요. 음, 선생님,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면, 책에서, 저 위에 보면은, 브라, 브라사이, PI, 캣사이, 이게 I, 그러니까, 브라아이하고 캣사이, 내격의 제곱이다. 이게 책에서 제가 못 본 것 같은데, 제가 지금 그래서 걸어가고 있어서 책을 바로 옆에 못 놓고 있어가지고, 그 위에 우리가 써주신 거 있잖아요. 예. 우리가 이렇게 사실 확률 구할 때 이렇게 어렵게 보통은 안 구하고 우리 지금까지 한 거는 어떤 개수가 우리 문제에서도 나중에 보이겠지만 예를 들면 여기서 요게 나올 측정될 확률을 구하면 요거의 제곱을 해버리잖아요. 개수의 제곱. 예. 그러니까 개수의 개수를 구하는 게 요거고 요게 개수고 개수의 제곱을 하면 확률이 되는 거죠. 요게 이제 요 안에 있는 게 내적한 게 확률 진폭이고 아, 이 확률 진폭이고 아이고 이게 또 된다. 확률 진폭이고 이거의 제곱을 한 게 확률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 브라아이 캣사이를 하면 음. 그게 진폭을 그 캣아이 이로 캣아이가 스팬하는 부분 공간 그쪽으로 가는 하여튼 그 진폭 거기 개수를 알게 그쵸. 되고 이게 프리의 급수에서는 이게 프리의 개수였고 여기서는 우리는 이거가 이제 우리 여기서는 맥락에서는 확률 진폭을 구하는 것이고 확률 진폭을 제곱하면 확률이 나오고 이렇게 되는 거죠. 어, 그래서 이제 요거랑 관련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이렇게 우리가 보통 많이 구하는데 이게 사실 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 그걸 보여드리면 어떻게 되는 건지 어 이렇게 하고 PI를 요렇게 요걸로 바꿔볼게요. 요걸로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게 캣 I가 되고 예, 브라 브라아이가 I가 되고 되고 여기는 캣 I가 되겠다, 그죠? 네, 이렇게 된 거죠. 요걸만 바꾼 거예요. 가운데 PI를 이렇게 바꾼 거예요. 그러면 요게 이제 이게 붙이면 되거든요. 얘들 붙이면 돼요. 이렇게 이게 싸이하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내적이 된 게 되죠, 그죠?
네, 그다음에 요도 이렇게 두 개를 붙일게요. 이렇게 딱 붙이면은 i하고 이렇게 됐죠. 됐죠? 그죠? 네, 예. 그러면은 여기서 요 부분을 위치를 바꿔 볼게요. 위치를 바꾸면 i가 이제 브라 i가 되고 캐스 i가 되면서 여기에 뭐가 붙을까요? 그 별표. 컨주깃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I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네, 요게 숫자 하나잖아요. 숫자 하나고 요게 숫자 복소수 하나, 복소수 하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우리 그때 했었잖아요. 복소수하고 복소수에다가 컨주깃해서 복소수를 하면 이게 바로 복소수 크기의 제곱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요거에 I 요거의 제곱이 되면서 이게 이제 확률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같은 식이다. 네. 책에서 계산한 것보다 훨씬 더 직관적이고 간단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좀 어렵게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무슨 쓸모가 있나 싶기도 한데, 하여튼 여기서는 이런 식으로 그 정의를 해놨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확률하고도 같은 것이다. 예. 그다음에 이제 이 문제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거를 해보면 어 그 싸이가 있는데 싸이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중첩 상태예요. 중첩 상태인데 그 스핀 G 성분을 관측했을 때 플러스 1이 관측될 확률. 그러면은 플러스 1이 관측될 때 이거에 대응하는 고유 상태가 뭐죠? 스핀 업일까요? 스핀 다운인가요? 플러스니까. 업인가요? 스핀 업. 예, 요거거든요. 다 까먹었네. 예. 이거 뭐 정하긴 정하는 거니까. 이건 그냥 뭐 사람이 정한 거예요. 이걸 이렇게 정했거든요. 그러면은 어 이게 요렇게 되겠죠. 이게 그러니까 싸이가 있고 여기 P가 여기에다가 사용시킨다는 거지. 그죠? 그죠? 여기 네, I에다 요거에 대응하는 여기다 사용시킨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겠죠. 그죠? 네, 그래서 요 식을 그대로 써볼게요. 요 식을. 어, 그러면은, 어, 일단은 이건 아직은 이렇게 그냥 두고, 얘가 이제 이렇게 되겠지. 이거 하고 이렇게 되겠죠. 그죠? 네, 예. 예. 요거를 먼저 해볼게요. 요거를 먼저 하면은, 뭐가 될지 짐작이 가시죠. 그죠? 이거 다 쓰려니까 예, 여기 그, 지금은 이게 지금 이게 브라사이니까 여기가 요렇게 바뀌겠죠. 그죠? 지금 이걸 쓰는 거야. 이걸 쓰는데 여기는 캣사이인데 이걸 음, 브라사이로 바꾸려면 여기가 바뀔 거 아니에요. 네, 이거는 컨주깃한 건데 실수니까 컨주깃한 건 그대로니까. 그죠? 네, 그대로니까 두면 되고 플러스 여기는 이제 실수니까 그대로 나오고 얘가 이제 브라 아 이렇게 이렇게 되겠죠. 그죠? 네, 얘하고 이제 얘하고 이렇게 달라붙어 가지고 내적이 되는 거거든요. 지금 요 부분만 하는 거예요. 요 부분만. 요 네, 부분만. 그러면은 2분의 루트 3은 남고 이렇게 붙고 그죠? 요게 이렇게 분배 법칙에서 네, 이렇게 가니까 붙고 그죠? 그다음에 더하기 2분의 1에서 여기는 밑이고 하나는 스핀 다운이가 스핀 업으로 해서 이렇게 붙겠죠. 그죠? 네, 근데 이게 0이잖아요. 이게. 네, 그러니까 여기가 없어지고 얘는 1이잖아요. 네, 정교화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얘가 1이니까 결국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얘가 2분의 루트 3이에요. 이것도 해보면은 어떻게 될지 짐작이 가잖아요.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구조로 단지 위치만 바뀌었을 뿐이지 역시 그 같은 것끼리 붙을 때는 1로 돼서 남고 다른 것끼리 붙으면 0이 돼서 사라지니까 결국 요것만 남겠죠. 그죠? 네. 그러니까 얘도 2분의 루트 3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를 곱한다는 거지. 그러면 어떻게 되냐? 4분의 3이 돼서 확률이 4분의 3입니다.
이렇게 계산이 되는 게 더 신기해요. 이거를 우리가 익숙한 노테이션으로 하면 더 쉬워요.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이거를 보통 이거를 이렇게 1, 0으로 보통 많이 하거든요. 네. 를 0, 1로 하고 그죠? 그러면은 여, 여기서 이게 1, 0이잖아요. 1, 0. 그러니까 1, 0으로 투영된다는 거지. 1, 0으로 음, 투영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요게 PI 이게 P 에, 음, 요걸 말하는 거예요. 요게. 그죠? 네. 맞잖아요. 예. 요게 저 캡 벡터는 열 벡터로 표시하고 브라 음, 벡터는 행 벡터로 표시하니까. 그죠? 네. 그다음에 여기 지금 싸이를 이제 양쪽에다 싸이를 넣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캣 싸이가 뭐죠? 이쪽에 캣 싸이가 오겠지. 2분의 루트 3, 2분의 1 이렇게 이분의 일. 되겠죠. 그죠? 네. 여기는 뭐가 올까요? 여기는 행 벡터가 행벡터. 오겠죠. 예, 2분의 루트 2분의 3, 2분의 1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가운데가 뭐가 되냐면 1, 0, 0, 0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요걸로 바꾸자. 요거를 지우고 하고 왜 지워지지 않았지? 어? 예, 이렇게. 예. 그러면은 이거를 계산해 보면 요 부분만 계산하면 요 부분만 계산 어떻게 돼요? 2분의 루트 2분의 루트 3. 3, 0 되죠. 네. 예. 그래서 2분의 루트 3, 2분의 1 이렇게 곱하면 행렬 곱하면 4분의 3. 4분의 3 이렇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되게 더 쉽죠. 우리한테 익숙하니까. 네. 그래서 그게 나온다. 그래서 이게 보름 규칙은 이제 그 확률을 구하는 거였고, 그다음에 이제 자신 없는 부분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이제 그 슈테른게를라의 실험인데, 이게 제가 이번 주는 이거하고 여기서부터 어떻게 그 파울리 오퍼레이터가 어떻게 연관되는지를 생각해 봤거든요. 근데 좀 어려웠어요. 그 그냥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이 많아서 좀 걱정되는데, 반갑습니다. 한번 해보면, 일단은 이게 지금 위에 이제 자석이 있어요. N극이 있는 자석이 있고 밑에는 S극이 있어요. 근데 여기 보기에 뾰족하게 나온 거는 이게 이 자기장이 불균일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걸 뾰족하게 하면 요 부분은 이게 패러데이 자기력선 같은 거 있잖아요. 옛날에 우리 초등학교 때 막 그림으로 그리잖아요. 자기력선을. 근데 자기력선의 간격이 여기가 더 좁은 거니까 사실 이 그림을 좀 이렇게 좀 더 표신하게 그리면 뭐 이렇게 그리면 여기는 간격이 좁으면 밀도가 여기 자기장이 센 거예요. 여기는 좀 넓잖아요, 간격이. 그럼 자기장이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장이 위로 갈수록 더 세지고 밑으로 가면 더 약한 거지. 그러니까 불균일한 자기장을 만들려고 이렇게 깎아서 이렇게 모양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 부분 참 이해하기 어려워서 이거는 디테일한 부분은 너무 집중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저도 잘 모르겠거든요. 어떻게 한다는 건지. 근데 어쨌든 여기에 이제 은 원자를 발사하는데 이게 사실은 은에 있는 그 전자 하나의 스핀을 관측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예. 어, 왜 그러냐면 이게 은원자가 그 주기율표의 원자 번호가 47번이에요. 47번. 주기율표에. 그러면 이게 전자가 47개 있다는 거예요, 전자가. 전자가 총 47개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 실험의 결과를 좌우하는 거는 맨 마지막 최외곽 원자라고 하거든요. 그 원자 하나가 있는데 그 원자 하나가 이 스핀을 결정하는. 왜냐면 나머지 46개는 스핀이 하나가 업이면 하나가 다운이고 막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가 업이면 하나 다운 이게 서로 상쇄돼 가지고 다 아무런 영향을 안 주고 맨 마지막에 하나 남은 이 스핀 이 실험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게 은 원자 발사 장치지만 사실은 은 전자 하나의 스핀을 측정하는 거랑 같은 거예요. 그렇게 하면 되고 혹시 제가 잘못 말하면 알려주세요. 김만근 선생님이 아실 것 같은데
그래서 어 근데 이제 이게 우리가 실제로 측정하는 거는 이 전자의 자기 모멘트라는 거를 사실은 측정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 전자가 사실은 작은 자석이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작은 자석. 어. 왜냐면 선생님, 자기 모멘트는 뭐예요? 자기 모멘트는 이렇게 여기가 예를 들면 그 뭐 N극이고 S극이 있으면 이 자석이 있으면은 이, 이 방향으로 자기장의 방향이 생기니까 그게 이게 벡터처럼 표시가 되거든요. 그거를 자기 모멘트라고 하는 것 같아요. 약간 방향처럼 생각하면 되는 방향도 있고 거죠? 크기도 있죠. 자기장이 아, 크기도 세면은 있고. 크기가 더 세지니까 이제 아, 이게 하나의 벡터인데 우리가 실제로 관측하는 건 이건데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는 스핀이 있다고 우리가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 근데 우리가 여기서 전자의 자기 모멘트니까 지금 예. 설명하신 거는 N극과 S극에서 작용하는 그 자기력이고, 전자의 자기 모멘트는 전자가 갖고 있는, 어, 자기력에 대응하는 힘, 뭐 이런 거겠죠. 음, 저 하나만 더 여쭤보면 옛날에 캘큘러스 할 때 그때 이제 물리 섹션 그 응용 섹션에서 뭐 모멘트 이렇게 나왔었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개념인가요? 아니면 다른 개념인가요? 그거랑 꼭 같은 개념은 아닌 것 같고 그냥 이거를 그냥 전자가 작은 자석이다. 예. 작은 자석이라고 생각하면 좀 쉬울 것 같아요. 어, 이 모멘트가 우리말로 뭘까요? 우리 보통 모멘트가 없다는 이유로 잘 모르겠네요. 나도. 글쎄요. 왜 이렇게 어려운 말을 썼을까? 네. 하여간 아니, 모멘텀 할 때 모멘트인 것 같은데, 네, 그죠? 네. 삐아쌤이 알려주시죠. 모르겠는데요. 모멘텀이 뭐예요? 모르겠는데요. 모멘tum is momentum.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게 찾아봐야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전자가 자기 안에서 갖고 있는 그 자기력 같은 건데, 그게 뭐 돌아가는 힘, 뭐 이런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저는 지금 이해하고 있는데, 이게 맞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그러니까, 음, 이거를 그냥 제가 고전역학적으로 좀 이게 사실은 스핀은 고전역학적인 스핀이 아니라서 그런 다르지만 우리가 그냥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굳이 한다면은 이게 전자를 그냥 공처럼 생각해 볼게요. 공 이렇게 공 어떻게 그리지? 이렇게 그리나요? 공 이게 공이라 생각해. 원래는 이게 그 점입자래요. 점입자라는데 점입자가 도대체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크기가 없다는 거예요. 뭐가요? 그러니까 전자가요? 크기가 없대요. 그러니까 사실은 전자? 아, 돈다고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지. 돈다는 의미가 없잖아요. 지구가 돈다면 지구가 크기가 있으니까 도는 건데 스핀인데 이 전자의 스핀이라는 거는 그렇게 말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왜 생각했냐면 우리가 고전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 전자가 이렇게 돈다고 쳐봐요. 이렇게 자전한다고 쳐봐요. 자전하지 않아요. 실제로는 자전하지 않는데 이게 이렇게 돌면은 어 마치 우리 저기 전자석 있잖아, 전자석. 전자석 아세요? 전자석. 아니요. 이렇게 못 같은 거, 철 같은 걸 놓은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어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얘를 막 이렇게 감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는 어떻게 되냐? 이렇게 돼갔다가 이렇게 감나? 이렇게 감고 이렇게 감아서 이렇게 연결시키잖아요. 그러면 전류를 흘리면 얘가 자석이 돼요. 자석이. 예, 예. 자석이 되는데 이 지금 도는 방향이 지금 보세요. 이렇게 돌겠죠, 지금. 이렇게 돌겠죠. 여기가 네, 플러스 극이잖아요. 여기가 플러스 극이고 마이너스 극이잖아요. 네. 이렇게 돌잖아요. 지금 자 이렇게 감았기 때문에 이렇게 돌아요.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는 거예요. 이렇게 전류가 빙글빙글 돌아요. 전류가. 그러면은 이게 오른손 법칙에 따라서 지금은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감아 보면은 엄지 손가락 이게 그, 오른손에 네 손가락 있잖아요. 네 손가락으로 이렇게 감은 다음에 방향은 엄지 손가락이 가리키거든요. 그러니까는 여기가 N극이 되는 거예요. N극이. 어, 저는 위쪽이 N극이 되는데요. 화살표 따라서 손가락이 가니까. 엄지손가락이 밑으로 가는데. 완전 밑으로 가죠. 그래요? 좀 옛날엔 했는데. 엄지손가락이 밑으로 가면 요 왼쪽 그림에 따르면
예. 이게 밑에가 자석이 여기가 N극이 되고 여기가 S극이 되는 거예요. 자석이. 반대로 감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그러니까 엄지손가락이 향하는 아, 쪽이 got it. B예요? 예, 아, 그림 해석이 그래요? 잘못됐어요, 제가. 예, 어. 예, 아, 내가 잘못 예. 이걸 그림을 잘못 그렸나 봐. 내가 밑으로 할 아니요, 걸 그림, 만약에 예, 그림 해석 제가 이렇게 잘못해서, 그리면은 예. 하기가 편하지. 이러면 이쪽이 N극이 되겠지. N극 S극이. 그죠? 전자석이 그러니까 이렇게 저, 된다니까, 전자석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여기 이게 어, 전자는 마이너스잖아요. 마이너스 전하를 갖거든요. 그러니까 네, 전자가 돈다는 거는 마이너스가 이렇게 돈다는 거야. 마이너스가 여기 뭐가 있으면 이렇게 돈다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근데 우리가 처음에 이 전자라는 걸 발견하기도 전에 사람이 전류의 개념을 세울 때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간다고 설정을 해버린 거야. 전자가 발견되기도 전에. 그래서 이게 음. 관행으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전류가 흐른다고 우리가 관행적으로 말을 해요. 아, 그게 하지만 그냥 관행이었던 거예요? 관행이 돼버린 거예요. 관행. 근데 그 이후에 발견한 거는 전자를 발견하면서 실제로는 전자가 움직이는 게 전류인 거예요, 사실은. 그, 그러니까 그렇죠. 실제로는 여기서는 우리가 관행적으로 요렇게 되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전자는 이렇게 흐르는 거예요. 거꾸로. 그러니까 이 자기 모멘트랑 반대로 스핀의 방향은 이렇게 되는 거지. 이 뭐야, 이 회전하는 회전하는 게 이렇게 회전하니까 요 회전, 이 전자의 회전에 대한 스핀은 반대 방향으로 되는 거예요. 어쨌든. 아, 이제 왜 제가 헷갈린지 알았어요. 저 엄지 손가락을 전, 그 전류가 흐르는 방향으로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그게 가렛. 헷갈리는 예. 거죠. 근데 어찌됐든 뭐 이거는 뭐 이렇게 되나 저렇게 되나 그 사람이 정한 거니까 중요한 게 아니고 하여튼 이게 작은 자석이고 얘가 이 지금 불균이란 자기장에서 통과하면서 거기서 반응을 해서 나타내는 현상이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니까 여기에 뭔가 자기 모멘트가 있고 작은 자석이라고 봐야 되는데 이 자석은 왜 생기냐면 이 스핀이라는 내재적인 속성 입자에 우리는 뭔지 지금 볼 수도 없고 감각적으로 느낄 수도 없지만 이게 있을 수밖에 없다고 우리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러, 스핀이란 그럼 선생님 스핀 때문에 전류가 흐르는 건가요? 스핀 때문에 전류가 흐른다기보단 스핀 때문에 전류가 여기 전류가 들어오니까 좀 복잡해지는 것 같네요. 전류 없이 지금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아니 그러니까 그렇긴 한데. 전류 자기장이, 생각하는 이유는 이게 자기 모멘트가 관측되는 게 실제 관측되는 거 우리 자기 모멘트를 관측하는 것이고 자기 모멘트를 일으키는 게 스핀일 것이라고 우리가 지금 보는 거예요. 그래서 스핀이라는 개념이 생긴 거죠. 예, 그 선생님, 그럼 생각이 여기에 그 전류는 페이즈는라는, 되는 거 아니에요? 말씀하세요. 페이지는 아직 얘기할 단계가 아닌 것 같고, 페이지 저 아, 몰라요. 저 페이지 몰라요. 하여튼 너무 디테일하게 가지 마시고 하여튼 그래서 그렇다. 예, 이 스핀이라는 걸 생각하게 된 거고 어, 그래서 이제 여기를 이제 지축이라고 하면 이 방향이 이제 지축 방향이라고 치면은 이렇게 통과를 시키면은 딱 두 가지만 나타나는 거예요. 이렇게 위로 가는 거랑 아래로 가는 거. 여기 가운데로 가는 게 없어요. 이게 안 나타나요. 원래는 뭐 여기도 나타나고 다양하게 나타날 거라고 생각한 거야, 사람들이. 근데 이런 건 다 안 나타나고 여기 가운데는 아무것도 안 오고 위로 가는 거 아니면 아래로 가는 걸로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자화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고, 어,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플러스 1이라고 칠게요. 나 잘 모르겠어, 이거 왜. 여튼 이걸 마이너스 1이라고 쳐서 우리가 측정 값을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 나타난다, 측정된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지성분이에요, 지성분. 스핀의 지성분. 이거를 우리 관측하는 거고, 그래서 이걸 알 수 있는 거는 적어도 이 관측값에 대응하는 어떤 고유 상태가 두 개 있을 것이다. 두 개 있을 것이고, 그게 기저를 이룰 것이기 때문에 이 스핀 상태 공간은 2차원일 것이다라는 거죠. 두 개의 기저 상태가 있을 것이다. 두 개의 기저 상태가. 그죠? 그 정도까지는 알 수 있고, 어, 그래서 이 지성분에 대응하는 연산자가 이제 그 시그마 G라는 거죠. 근데 이거는 다 대칭적인 실험이기 때문에 요거를 G축이 아니라 요거를 X축으로 하면 이렇게 X축으로 하면 스핀의 X 성분이 관측되겠죠. 그죠? 똑같은 결론이 나올 거예요.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 되고 다만 이제 이 기저 상태가 달라지겠지. 기저 상태는 달라지지만 실험에서 나타나는 결과는 똑같은 결과가 나올 것이다. 방향만 바꿨을 뿐이지. 근데 Y축 사실은, 음, 사실은 책에서 계속
Z축, Y축, X축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냥 그것들이 다 다른 방향을 얘기하는 건 알겠는데 여기서 자기장의 방향을 X축으로 하여 음. 이게 약간 옛날에 캘큘러스 별 때 그, 그 있잖아요. 뭐였지? 뭐였더라? 그레디언트 할 때 X축 성분, Y축 성분 이런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음, 그레디언트요? 저- 어려운 걸 질문하시네. 이게 사실은 X축 방향, Y축 방향,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아니, 이거 저는. 지금 여기 이 자기장을 쏘는 방향이 여기서 움직이잖아요. 자기장을 이거 뭐 이거 바꿀 수도 있고 S과 N극을 바꿀 수도 있는데 뭐 어쨌든 이 지축 방향에서 이렇게 위아래로 되잖아요. 위아래로. 네. 어. 그냥 그 우리 3D 스페이스에서 X축, Y축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렇게 네, 생각하면 일단 돼요. 그렇게 네, 생각하면 그걸 될 말하는 겁니다. 거예요. 그걸. 근데 그 책에서는 네. 앞쪽에, 앞 챕터에 나왔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비유적으로 생각해서 X축, Y축, 3D 스페이스에서 얘기를 했고, 실제로는 다른 베이시스 스테이트다. 그렇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나왔었거든요. 되는 게 미아 선생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게 미아 선생님 이거를 미아 선생님이 실험한다 생각해 보세요. 미아 선생님 이거를 어, 복소 벡터 공간에서 실험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아니 맥센스하네요. 자기장을 쏘면서 복수 벡터 공간에서 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서 실험하는 거예요. 그죠? 3차원 네, 공간에서. 예. 근데 이제 우리가 모르는 거는 이 스핀이라는 이거죠. 얘를 몰라요, 우리는. 얘를 우리가 감지할 수 없는 거고, 얘가 이 자기장과 반응해가지고 우리한테 나타나는 모습은 우리가 보는 3차원 공간에서 나타내는 거예요. 고유값으로 측정되고. 예. 네, 예, 그러니까 그거를 구별하셔야 돼. 우리가 모르는 스핀이 사는데 얘가 사는 곳이 복수 벡터 공간이지만 우리가 실험을 통해서 그거를 우리 눈에 보이는 것으로 구현하는 이거는 우리 3차원 공간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 아, 자기장을 어떻게 복수 벡터 공간에서 쓰겠어요? 이거는 우리의 지축을 말하는 거예요. 지축, X축, Y축을 말하는 거예요. 네. 예, 실험이었군요. 네. 예, 그렇죠. 예. 그게 좀 헷갈리는 것 같아요. 그- 하여튼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거는 이거는 대칭적인 실험이기 때문에 X축으로 하나 여기를 Y축으로 하나 같은 결과일 것이에요. 그죠? 그리고 그 네, 구조 수학적인 그 형태들도 다 이렇게 다 같은 형태일 거예요. 우리가. 네. 예, 그걸 가지고 우리가 생각한다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거 갖고 한번 해볼게요. 아, 네. 자신이 좀 없어가지고. 근데 여기서 이제 또 다른 식물이 또 하나 더 있어요. 이게 끝이 아니라 가지고 이거 이게 싸이가 있다고 쳐보세요. 싸이 중첩 상태인 어떤 싸이가 있다. 이건 아까 여기 1번 문제 같은 뭐 이런 상황이라 생각해 보세요. 이런 이제 중첩 상태로. 근데 이게 이제 여기 이거를 단순화시켜서 아까 슈테른 게를라흐 실험에서 지성분을 측정하는 장치를 이렇게 네모 박스에다가 지라고 표시했어요. 도식화 시켰어요. 그러면은 이걸 통과하는 순간 이게 스핀업이 스핀다운을 제가 이렇게 새로운 기호로 써볼게요. 이게 더 지금은 좀 더 이해하기 편한 점이 있어서 이렇게 했거든요. G 플러스가 있고 G 마이너스라는 두 개의 상태로 나눠져서 측정값이 여기는 플러스 1이 측정되고 여기는 마이너스 1이 측정된다. 도식화 시킨 거예요. 아까 앞에 있는 그림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네. 뭐냐면 여기다가 이렇게 벽을 세워가지고 막았어요. 얘가 가는 방향을 막아버렸어요. 그러면 얘만 위에 것만 가겠죠. 위에 것만. 그죠? 위에 것만 갔을 때 다시 또 같은 장치 그 스핀 지성분을 측정하는 아까 똑같은 장치에다 또 통과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이 우리 뭐 알겠죠, 이거. 우리 저기 미아 선생님도 했던 얘기고 어떻게 되는지 알겠죠. G 플러스만 계속 관측되는 거예요. 계속 보낼 때마다 G 플러스, 또 나오면 G 플러스, 또 나오면 G 플러스. G 플러스만 계속 그러니까 그 플러스 1만 계속 나온다는 거지. 플러스 1만. 그러면은 이거는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거는. G 마이너스는 측정되지 않으니까 얘가 측정될 확률은 0이겠죠, 0. 0%지 얘는. 그죠? 네.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이제 이 결과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는 이거거든요.
아까 말 우리가 지금까지 안 거는 두 개의 기저 상태가 있을 것이다. 2차원이니까 두 개 플러스 1 마이너스로 가니까 두 개의 기저 상태가 있고 두 기저 상태는 그거는 이제 그 에르미트 행렬이 있을 것이고 에르미트 행렬의 기저 상태일 것이고 그다음에 이 두 개가 직교한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앞에서 확률을 계산할 때요. 아까 그 싸이라는 어떤 그 상태에서 그 중에서 i라는 어떤 고유 상태가 측정될 확률을 요렇게 했잖아요. 맞죠? 음. 예,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냐면 요즘 보된 게 스핀 G 상태라고 하니까 여기를 싸이를 G 플러스로 바꿀게요. 요거를 요거를 G 플러스로 바꾸고 그다음에 i가 뭘까요? 우리가 지금 측정되는지 확률을 구하는 건 G 마이너스거든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구하란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 확률이 뭐냐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실험해 보니까 안 나와. 이게 0이에요. 그러면은 뭐냐면 얘가 0이라는 거죠. 그래서 두 개는 직교한다는 거예요. 두 개는. 음. 이게 내적이잖아요. 내적. 그죠? 여기까지는 알았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안 건 뭐냐면은 내가 이걸 왜 하냐면 이 실험 결과를 가지고 이거를 한번 찾는 걸 해보려고 그런 거예요. 예, 거꾸로. 찾는 걸 해보려고. 우리는 이걸 먼저 주어져 버렸잖아요. 근데 주어지지 말고 이 실험 결과를 가지고 한번 따라가 보려고 했는 건데, 그래서 지금 알 수 있는 건 이 시그마 G라는 거는 일단은 그 에르미트일 것이고, 에르미트일 것이고, 측정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1일 것이고, 이에 대응하는 기저 상태가 어, 두 개 있을 것이다. 그리고 두 개는 직교한다. 그리고 뭐 이게 뭐 저기 그 정교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직교하는 어떤 그 크기가 1인 벡터들로 되어 있겠죠. 예. 그래서 어 이제 이거는 이제 그다음부터 이제 뭐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시그마 G를 구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 이게 시그마 G가 이게 에르미트 행렬이기 때문에 우리 예전에 뭐더라? 그 1, 0, 0, 마이너스 1. 그쵸. 그게 스펙트럴 띠어럼에서 이게 U, D U 대거 여기는 그때 컨주게이트 트랜스포즈 여기는 음. 대거라고 표시해요. 요렇게 분해될 거예요. 스펙트럴 띠어럼에 의해서 에르미트 행렬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요게 어떻게 되냐면 U는 뭐냐면 이 이 고유 상태가 V1이 있고 V2가 두 개가 있을 거라고 했잖아 우리가 V2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여기 이제 D는 대각행렬이니까 여기 고유값인 람다 V1에 대응하는 고유값 V2에 대응하는 고유값이 이렇게 대각선으로 들어가고 여긴 0, 0 이렇게 대각행렬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U 대거니까 여기는 V1의 컨주깃, 그리고, 그리고 V2의 컨주깃 이렇게 하면 이제 컨주깃 트랜스포즈까지 한 게 되죠, 그죠? 요런 꼴이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이제 넣는 거예요. V1이 근데 우리가 이게 직교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우리가 정하기 나름이지만 이거를 우리는 아까 그 G 플러스를 얘를 1, 0으로 두고 G 마이너스를 이렇게 두면 제일 쉽잖아요. 서로 직교하는 걸로 이렇게 요걸 기준으로 보통 정한 것 같아요. G에서 이렇게 정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쉽죠, 그죠? 여기가 뭐가 들어가요? 여기가 1, 0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여기는 0, 1이 들어가고 여기는 이제 그 1, 0에 대응하는 고유값이 플러스 1이니까 여기 들어가고 그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들어가고 그죠? 근데 이거 뭐 바꿔봐야 이게 똑같잖아요.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하나만 하죠. 아까 미아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이게 하나만화 이거 다 필요 없는 거니까 양쪽에 이거 항등행렬이잖아요. 다 필요 없는 거니까. 그래서 1, 0, 0, 마이너스 1 이렇게 된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음. 근데 여기서 좀 관찰해 볼 게 뭐냐면 요게 이제 당연히 이건 에르미트 행렬이잖아요. 근데 이게 저기 뭐지? 유니테리 매트릭스이기도 해요. 유니테리. 근데 유니테리
모든 에르미트 행렬이 유니테리인 아니에요, 것은 아니에요. 아니었죠, 그죠?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이거는 꼭 그런 건 아니고, 유니테리라는 거는, 유하고 유 대거를 했을 때 아이덴티티가 나와요. 아이가. 어, 아이덴티티. 맞나? 맞아요. 맞아요. 맞는데 여기서는 또 중요한 게 에르미트 그, 그러니까 그 에르미트 그다음에 뭐라고 했지 내가? 유니테리라 그랬잖아요. 네. 이게 유니테리예요. 제가 맞게 말했나? 이게 네. 네. 유니테리예요. 근데 아까 에르미트라는 거는 뭐냐면 얘가 유 대거가 뭐란 뜻이에요? 유 대거가 유라는 거거든요. 유만. 이게 에르미트예요. 에르미트가 뭐냐면 유는 유 대거라는 거예요. 그죠? 네. 그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배운 게 시그마 g의 제곱은 i라는 게 그 얘기거든요. 그렇잖아요. 이거 유니테리이면서 에르미트라는 얘기예요, 이게. 아, 죄송해요. 제 기억 못해요. 시그마 제곱이 I였어요? 네. 시그마 음, g뿐만 아니라 시그마 i 어떤 임의의 그 파울리 행렬의 제곱이 i가 되거든요. 예. 그러면 뭐지? 음, 시그마 g 시그마 g를 하면은 얘가 그 에르미트 시그마 g의 행렬이니. 대거랑 같은 거가 되고 이거 왜냐면 네, 에르미트니까 시그마 네, g가 시그마 g 대거고 얘가 아이덴티티가 나오니까 얘는 유니텔이라는 거죠. 에르미트 행렬. 아, 맞아요. 네, 또 감사합니다. 그런 특질이 있고 그다음에 제가 우연히 그렇게 된 건지 모르겠지만 여기서는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정했기 때문에 1형이라고 뭐 이름을 이렇게 붙여놨더니 직교한다는 것 때문에 크기가 1이고 직교하는 것 때문에 가장 쉬운 모양을 이렇게 정해놨기 때문에 요것도 보시면 요것도 에르미트이면서 유니텔이에요. 요것도 여기 그 스펙트럴 시어럼에 의해서 분해한 양쪽 좌우 쪽에 있는 행렬들도 다 에르미트이면서 유니텔이에요. 다 세 가지가 다. 그죠? 그죠? 네. 그렇게 선생님, 이거 보여주시려고 생각하셨을 때, 스펙트럴 띠어럼 쓰려고 생각한 건 선생님이 그냥 직접 생각하신 거죠? 아니, 이거야 당연히 이게 고유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1이고 기저 상태가 있으니까 거꾸로 이 두 개를 알면은 이렇게 된다는 거는 당연하거든요. 이게 에르미트 행렬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는 거는 스펙트럴 티어림이 적용되니까 당연히 이렇게 된다는 건 음. 여기까지는 쉬워요.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은데 저 책 읽으면서도 유니터리까지 생각했는데 스펙트럴 띠어럼까지 생각이 안 가더라고요. 음, 어쨌든 우리가 관찰했을 때 여기도 이런 UD6 대거라지만 사실상 이런 모양이 된다는 거지, 사실은. UD6골인 모양을 만들 수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네. 그죠? 그래서 그게 브라켓, PI, 캣, 잠깐만요. 브라사이, PI, 캣 사이. 그거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그죠? 형태가? 국어는 잘 모르겠어요. 그건 같은 건가? 이게 그- 형태가 비슷한 것 같아가지고. 음, 여하튼, 예, 계속, 예, 그거는 잘 그렇죠. 모르겠고 하여튼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말했듯이 요 실험이 다 대칭적이라고 했잖아요. X축으로 놓든 Y축으로 놓든 G축으로 놓든 다 이런 모양이 나오기 때문에 저는 이제 앞으로 요런 꼴을 만들어서 나머지도 한번 찾아내 보려고 할 거예요. 음, 요거는 쉬운데, 요거는 쉬운데 이제 그 다음부터 어려워요. 사실 잘 모르겠거든요. 여러분들 한번 해볼게요. 이게 어려워요. 근데 여기서 지금 위에 네. 거는 UD, U 대건데 밑에 거는 UDU가 되는 거는, 왜냐하면 얘도 에르미트이기 때문에 얘가 같아요. 제가 말했죠. 에르미트니까. 에르미트이면서 에르미트 네. 유니테리 두 개 다 갖고 있어요. 예, 그러네. 네. 근데 사실은 이게 꼭 이렇게만 설정된 거지는 않고 또 유니테리가 아닐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는데 하여튼 우연히 했는데 이렇게 에르미트 그 유니테리로 나왔으니까 나머지도 똑같이 대칭적인 실험일 테니까 시그마 X나 뭐 시그마 Y도 이런 꼴로 분해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두고 한번 찾아보겠다는 거예요. 예, 어, 그- 아시겠죠? 잘 예. 모르니까 잘 모르니까 그냥 비슷한 모양을 만들어 보겠다. 그래서 이제 다시
아까랑 똑같잖아요. 여기 이제 싸이가 있고 통과시켰어요. 그 G 머신이라고 하나? 하여튼 지축 지성분 측정하는 장치에 통과시켜 갖고 이쪽은 이렇게 막았어요. 이게 위에를 막아도 마찬가지예요. 위에를 막아도 마찬가지니까 결과가 나와요. 똑같은 결과가 나와요. 근데 하여튼 위에 걸 통과시켰다. 근데 이번엔 아까랑 다른 게 뭐냐면 그 다음에 이제 X 성분을 측정하는 장치를 만들어서 글로 통과시킨 거예요. 어. 그러면 실험 결과가 어떻게 되냐? 여기는 이제 그 기저 상태가 x 플러스고 x 마이너스라고 표시할게요. 예. 그러면 여기가 역시 또 플러스 1이라는 측정값이 나오고 마이너스 1이라는 측정값이 나오는데 그 확률이 50%씩 나온다는 거예요. 뭐한 100번 정도 해보면 한 50번은 일루 플러스 1이 관측되고 50번은 마이너스 1이 관측되고 대략 그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예. 이거는 어떤 걸 실험해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대칭적인 실험이기 때문에 여기를 예를 들면 y를 통과시켰다. y를 통과시키면 여기가 y 플러스 y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또 x를 통과시키면 역시 똑같이 돼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는 뭐냐면 여기서 어떤 그 기저 상태 중에 하나를 통과시키면은 근데 같은 그 측정이 아니라 다른 성분을 측정하는 것을 했을 때는 50%씩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확률이. 이거 이해 가시죠? 이렇게 나올 것 같죠? 네. 아, 이게 실험 결과가 그렇다는 거예요. 실험 결과. 예, 우리는 뭐 해봤더니 이렇게 된다. 해봤더니. 그래서 이제 이거를 한번 찾아볼게요. 이거를. 예. 이게 내가 아까 헤맨 거가 있는데 제가 보면서 좀 할게요. 이게. 어. 근데 이게 어렵거든요. 그 근데 예를 들면은 여기서 지금 아까 이거 지워야겠다. 아까 맨 처음으로 돌아가서 하는 게 낫겠어. 여기가 이제 처음에 통과한 게 얘가 0을 통과시켰잖아요. 그러니까 0을 통과시켰을 때 어떤 스칼라가 있어요. 네모 박스 안에 스칼라가 있어서 X하고 또 네모 박스에 있어서 X 마이너스 이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그죠? 근데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여기가 50%가 되기 때문에 여기 개수가 확률이 50%가 되게 넣어야 돼요. 확률이 잘 모르겠거든요. 잘 모르겠는데 가장 쉬운 모양이 이거죠, 이거. 예. 실제로 이게 답이기도 하지만 그거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아니, 다른 게 있을 수 있죠. 아니, 왜냐면 제곱, 여기다가 i를 넣어보세요. i. 이 복소수 개수가 들어갈 수 있거든요. 아, 이거 우리가 지금 알 수 있는 건 여기가 확률이 50%가 되게끔 여기 네모를 만든다는 것밖에 모르잖아, 우리는. 그 여기에, 절대값을 취해야 되니까. 그렇죠. 이거 이렇게 해도 돼요. 이렇게 해도 되고, 여기다가 뭐 마이너스 1을 넣어도 돼요.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i나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들어가면은 적어도 이 조건은 다 만족시켜요. 예, 그러니까 이게 꼭 이렇게만 되라는 법은 없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뭐가 들어갈지 조금 애매하거든요. 근데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이거다. 이거다. 그죠? 근데 이런 건 안 될 것 같아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뭐냐면 만약에 0,1이다. 여기 만약에 여기 위에를 막고 밑에를 통과시켰어요. 그러면 똑같이 또 역시 50% 나오거든요. 그러면 여기가 역시 또 50%가 되게끔 뭘 하고, 그죠? 요렇게. 어, 요런 중첩 상태였다는 거지. 얘가 여기서는 고유 상태지만 G축 기준으로는 고유 상태지만 X축 측정할 때는 더 이상의 고유 상태가 아니고 어떤 중첩 상태라는 거지. 이쪽에 있는 기저 상태의 중첩 상태일 거예요. 그래서 X 마이너스 9. 근데 여기가 뭐가 들어가냐는 건데 예를 들면 똑같이 이렇게 될까요? 똑같이 넣어볼 수 있을까요? 네. 될 것 같다는 느낌적 느낌. 근데 이거는 절대 안 돼요. 이거는 이거는 확실히 안 되는 거예요. 예? 왜냐면 이게 렇게 되면은 이게 지금 이 중첩 상태는 얘를 기저로 하는 그 벡터로는 루트 2분의 1, 루트 2분의 1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1,0이 얘를 기저로 했을 때는 루트 2분의 1, 루트 2분의 1이 돼요. 얘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죠? 맞죠? 예, 얘를 기준으로. 근데 얘는 0,1이 또 역시 루트 2분의 1, 루트 2분의 1 똑같이 된다는 거잖아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왜냐하면 얘네 둘이는 서로 직교해야 되거든요. 얘네들은 직교하지 않잖아요. 그러네. 그러니까 적어도 뭔가 플러스 마이너스 i나 플러스 마이너스 1을 넣어서 확률이 2분의 1이 대입급 이렇게 넣어보고 저렇게 넣어보고 할 수 있는데 적어도 이렇게는 안 된다는 거지. 이건 아시겠죠, 그죠? 네. 그러니까 여기가 마이너스가 돼야 돼요. 여기가 굳이 여기다 조금 더 맞춰서 넣는다면은 여기서 이게 실제 답이 이거기도 하지만 반드시 이것만 되리라는 법은 없어요. 여기 뭐 i가 들어갈 수도 있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하여튼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거 적어도 여기 같은 게 들어가면 안 되고 직교하게끔 만드는 뭐가 들어가야 된다. 그죠?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이렇게 돼야지 두 개를 여기를 저기 내적해 보면 0이 되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요거 조건은 직교한다는 조건은 우리가 이게 대칭적인 실험이기 때문에 같은 형태를 띌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놓고 해볼게요. 이렇게 놓고 잘 모르니까 이렇게 놓고 해보면 그러면은 시그마 x는 이게 첫 번째가 이제 그 루트 2분의 1을 루트 2분의 1을 밖으로 빼는 게 낫겠어요. 그래서 1이 들어가고 1 마이너스 1이 들어가는 이런 형태가 될 거예요. 여기 맨 왼쪽에. 그 다음에 여기는 똑같아요. 항상. 왜냐하면 측정값이 플러스 1이 아니면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여기 대각행렬은 똑같은 모양이에요. 어,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떻게 되냐? 또 아까처럼 얘가 유니테리 매트릭스잖아요. 루트 2분의 1 다 집어넣어 보세요. 유니테리 매트릭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도 똑같이 되는 거지. 여기도 루트 2분의 1이 들어가고 1 마이너스 1 이렇게 똑같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U, D, U꼴로 일단 만들 수는 있어. 그래서 이걸 계산하면 어떻게 되냐? 어떻게 되겠어요? 한번 계산 한번 해보세요. 예. 계산하면은 요게 이제 0, 1, 1, 0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제 이게 참 왜 이렇게 꼭 넣어야 된다는 보장 없으니까 어려운 거지. 여기다 뭘 i도 넣을 수 있고 다 넣을 수 있는데 하여튼 이, 선생님, 제가 놓쳤는데요. 예. 저기, 이 시그마 X 제일 왼쪽의 행렬 1, 1, 1 마이너스 1은 어떻게 나온 건가요? 어, 여기, 그러니까 이 고유 상태 플러스 1에 대응하는, 여기 빨간색으로 해볼게요. 여기 플러스 1에 대응하는 요 고유 값에 대응하는 고유 벡터가 여기 들어가요. 근데 여기 루트 2분의 1을 뺐어요, 밖으로. 이걸 집어넣으면 루트 2분의 1, 루트 2분의 1이 되는 거예요. 요거. 음, 요거를 뺀 거예요, 밖으로. 다 똑같은 게 루트 2분의 1 넣으면 안 아, 되잖아요. 네네네. 아, 예, 맞습니다. 예, 예. 그다음에 요거 마이너스 1에 해당하는 게 요건데 요 앞에 루트 2분의 1 뺀 거고. 그래서 이 루트 2분의 1을 다 빼면 밖에가 이제 여기가 2분의 1로 놓고 해서 요걸 없애고 계산해 보시면 계산이 돼요. 이렇게 쭉쭉 계산해 보면 이렇게 나온다. 지금 x가. 근데 제가 이거 막 다르게도 막 해봤거든요. 예를 들면 이거를 마이너스라고 이거를 플러스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뭐 안 될 게 뭐 있어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나오냐면 여기가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예. 그러면 이거는 왜 이렇게 설정하면 왜 안 될까 하는 의문 들잖아. 이렇게 하면은 우리 조건에 어긋나는 게 없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될 이유는 뭔가 하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근데 하여튼 그런 게 있다. 요건 제가 마이너스 1을 앞으로 빼면 똑같은 거잖아요. 어쨌든 시그마 x가 달라지는 거죠. 시그마 x가 하나는, 이거를 시그마 x 다시라고 하면 시그마 x 다시는 이렇게 되고, 시그마 x랑은 반대가 되는 거죠. 시그마 x에다 마이너스를 붙인 꼴이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달라진다는 거. 뭐 그런 거고. 예. 이게 좀 약간 더 해보시면 요걸 더 해보시면 이게 그 기저 변환하고도 좀 관련이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거는 뭐 생략할게요. 너무. 예. 왜냐하면 이게 닮은 행렬인 것 같아요. 다 시그마 그 파울리 행렬들은 다 닮은 행렬이고 가운데는 똑같잖아요. 1, 0, 0 마이너스 1은 다르고 여기에 뭔가 기저 변환 행렬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양쪽에. 뭐 예를 들면은 어, 뭐 X에서 뭐 G로 가는 게 들어가면 여기는 뭐 G에서 X로 가는 뭐 기저가 바뀌는 이런 게 양쪽에 붙은 건데 다 닮은 행렬인 거지, 닮은. 그런 꼴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뭐 남았죠? 이게 그 시그마 Y를 한번 해볼게요. 시그마 Y도 이것도 헷갈려요. 뭘 집어넣어야 될지 알 수가 없거든요. 여기도 역시 어, Y 플러스라는 어떤
기저 상태가 있을 것이고 y 마이너스라는 기저 상태가 있어서 이거의 중첩 상태일 거예요. 얘는 적어도 이 실험에서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예. 어, 지금 뭐 하는 거지, 근데 내가? 이거 잘못 표시했는데. 잠깐만요. 예. 그, 어, 예. 그, G를 넣고 여기다 Y다 통과시키는 실험이에요. Y. 똑같이 50%씩 나오는데, 그러면 여기가 이제 1, 0은 똑같고, 요게 이제 네모에 들어가는 게 뭐가 될 수 있느냐가 문제잖아요. 그런데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어요. 제가 뭐 하나 한번 딱 생각해 볼게요. 뭘 했지? 나 아까 계산해 본 건데, 어, 그, 예를 들면 여기를 어, 그, 음, 어떻게 되는 거지? 음, 음, 뭔가 이 성분이 좀 다르게 돼 있다? 2분의 루트 2분의 i. 이게 뭘 넣을 수 있어요, 거기? 예를 들면은 루트 2분의 i를 넣고, 어, 그, 막 임의로 넣어도 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넣을 수 있는 건가요? 최소한 우리가 확실한 거는 50%가 되게 만든다는 건 확실하죠. 음, 50%가 되게 만들기 위해서는 여기에 플러스 음, 마이너스 i가 들어가거나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들어가야 된다는 걸 알고 있는데 뭘 넣어야 될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음. 그래서 어려운 점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한번 넣으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해볼게요. 뭐 네, 이것저것 해보는 거지 뭐. 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루트 2분의 1 이렇게 넣어도 되긴 되잖아요. 그죠? 되죠? 네, 그 다음에 0일은 어떻게 넣냐면 0일은 루트 2분의 1로 하고 이렇게 넣어볼게요. 플러스 루트 2분의 i 이렇게 넣어봤어요. 처음에. 근데 이렇게 되면은 여기 기저 상태가 여기가 어떻게 되냐면 루트 2분의 1이고 i 1 요런 꼴이 될 것이고요. 요게 개수들이 요게 첫 번째 엔트리고 요게 두 번째 엔트리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돼요. 그죠? 이게 네, 기저 변환하고 비슷한 거예요. 이렇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 요렇게 뽑는 거니까 여기가 어떻게 되냐면 루트 2분의 1에 1, 1, 1, 1 I. i 이렇게 되거든요. 예, 그리고 이게 직교 관계에 있어요. 직교하죠. 왜 직교하냐면 이걸 내적해 보면은 루트 2분의 1은 밖으로 다 빼니까 다 2분의 1 곱해서 2분의 1이 될 것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i 이렇게 그게 컨주깃이 들어가니까 1 이렇게 되고 1i 이렇게 되면 해보면 0이 되니까 직교도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단 우리가 만족해야 될 조건을 일단 다 갖췄는데 근데 이거는 일단 제가 배제를 할게요. 왜냐하면 아까처럼 요걸 해보면 이게 여기 U가 어떻게 되냐, U가. U 대거, UD 6골이잖아요. 근데 해보면 여기가 루트 2분의 1, I, 1, 1, I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근데 네, 이게 우리가 그냥 아까 안전한 확실하게 아까 비슷한 모양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여기를 그 에르미트 행렬로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게 안 된다는 보장은 없어요. 이게 맞을 수도 있는데 우리는 이것도 에르미트이면서 유를 에르미트이면서 유니테리 유니테리인 행렬로 만들면 꼴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똑같은 실험이기 때문에 대칭적인 실험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이거는 에리미트가 아니거든요. 이거는 요 대각선에 i가 들어가면 에리미트가 안 나와요. 왜냐하면 여기에 마이너스가 붙어버리면 이게 이렇게 트랜스포즈 하는 건 여기가 바뀌는 건데 얘네들이 마이너스가 붙어버리면 저기 더 이상 에리미트가 안 돼 버려요. 그죠? 그러니까 요쪽에는 허수가 안 들어가야지만 에리미트가 나와요. 맞죠? 네. 이거 네. 좀 그러면 위에 거 반대로 해보면 안 돼요? 그래서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거는 우리가 꼭 안 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아까 우리가 안전한 길로 적어도 뭔가
그 에르미트 꼬린 어떤 모양이 있을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걸 바꿨어요. 바꿔서 제가 어 얘를 1i, 그치 요 두 개를 바꾸면 되겠지. 예. 요쪽 대각선은 다 1로 바꾸고 1i로 하고 i 1 이렇게 했거든요. 예, 이거는 이제 에르미트 행렬이에요. 그죠? 에르미트 행렬인데 에르미트 행렬 맞죠? 안 되는 것 안 같은데. 되죠. 안 된다 이것도. 예. 어, 에르미트 되게 힘들다. 에르미트가 안 되네요. 그래서 그러면 에르미트가 되려면 요 두 개가 부호가 반대여야 된다. 어, 예. 부호가 반대여서 제가 요렇게 해봤거든요. 요렇게. 예, 요렇게. 반대면 돼요? 반대면은 돼요. 요것만 해볼게요. 어, 1 마이너스 i 1에 이거의 대거를 해볼게요. 그럼 어떻게 돼요? 먼저 트랜스포즈를 먼저 하면은 1 마이너스 i 1 아, 이렇게 되잖아요. 요거에 네네네. 컨주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럼 맞네요, 다시 맞네요. 이게 플러스가 되고 마이너스가 되어서 되잖아요. 그죠? 네네네. 그러니까 컨주게이트 되는 거예요. 빼먹었어요, 제가. 예. 되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하면 또 문제가 생기는 게 보세요. 이거 뭐 루트 2분의 1 생략하고 해볼게요. 여기 질문이 있는데요. 예. 아까 X에서는 위에 그, 그러니까 앞에 거 플러스 뭐 이렇게 됐었고, 01은 앞에 거 마이너스 뭐 이렇게 됐었는데 여기서도 마이너스를 넣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맞아요. 예. 김황선이 말이 맞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하면 또 문제가 생기는 게 이게 이 두 개가 요 두 개가 직교하지 않거든요. 요거랑 요거가 직교하지 않아요. 계산해 보면 내적 요거 루트 2분의 1 생략하고 해볼게요. 1 마이너스 왜냐면 컨주깃이 되니까 어, 마이너스 i 1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2i가 되죠. 0이 안 돼요. 아, 이거 되게 어렵네요. 그래서 그 김한건 선생님처럼 여기다가 이제 마이너스를 넣으면은 마이너스 이렇게 마이너스를 넣으면 이제 되는 거예요. 이제 에리미트도 음. 되고 유니테리도 돼요. 어. 그러니까 이게 맞춰봤어요. 아까처럼 맞춰봤어요. 그래서 이거를 계산하면 어떻게 되냐? 이거를 이제 이걸 해볼게요. 이거를 하면은 결과만 알려드릴게요. 아까 루트 2분의 1에다가 뭐였지? 1 i 마이너스 i 마이너스 마이너스 1 1.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는 똑같아요. 항상 여기는 똑같아요. 이게 다 닮은 행렬이라는 걸 알 수 있죠. 루트 2분의 1 1 i 마이너스 이렇게 해가지고 계산하면은 이게 나와요. 선생님, 네. 그 중간에 100 마이너스 1 이거, 네. 그 시그마 G 아닌가요? 맞죠. 예. 어? 그러면, 예. 지금 이거를 시그마 X의 연산자, 이거는 지금 시그마 y를 이렇게 하면 시그마 y가 나와요. 이렇게 해서 시그마 y가 아, 딱 시그마 Y. 그러면 이게 지금 베이스 스테이트를 캣 Y로 쓰는 건가요, 지금? 이, 베이시스 스테이트요? 예, 왜냐면 제가 왜 여쭤보냐면, 교과서에 질문 8.1이, 그러니까 이 쌤이 계속 너가 지금 그러니까 벡터를 보고 있는 건지, 뭐 행렬을 보고 있는지 항상 알아야 되고, 얘가 뭐 변환이 되면 어떤 건지 항상 알아야 된다. 막 그 베이스 스테이트 항상 알아야 된다 했는데, 그 연속 문제 1번에 정작 물으니까 잘 모르겠는 거예요, 저는. 근데 지금 이게 토마스 모 선생님 하시는 게 지금 계속 지금 시그마 G였다가 시그마 Y를 보시고 지금 바꿔서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요런 벡터들도 그 기저를 아까 말한 기저를 이걸로 표현한 거죠. 예, 이걸로 가지고 표현한 거지. 같은 기저인 건가요, 아니, 그러면? 아니, 다른 기준. 여기서 y 플러스, 요 10은 y 플러스의 개수가 루트 2분의 i이고, y 마이너스의 개수가 루트 2분의 1이니까, 왼쪽에 요 벡터는 i가 아니라 i1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건 처음에 이거 하나 넣어본 것이고, 지금 여러 번의 수정을 거쳐가지고 이렇게 아, 결론이 나. 이거하고 다른 거예요? 예, 아, 예, 예, 예. 알겠습니다. 네, 아까 수정하는 과정을 거고. 거쳐가지고
이게 뭐는 안 되고 뭐는 안 되고 해서 우리가 유니테리이면서 에르미트인 거를 만들어서 갔더니 어, 어떻게 되는 거야? 마이너스 i 마이너스 1. 예, 이렇게 되고 요거는 플러스구나. 예,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된 거. 그러면 처음에는 시그마 C로 시작했는데 지금 시그마 Y를 보고 있으니까 네. 베이시스가 그냥 달라졌다라고 그렇죠. 보면 되는 거예요. 베이시스는 당연히 바뀌어요. 예, 지금 바뀌는 그냥 거예요. 우리가 지금 쓰는 베이시스의 정의가 바뀐 거죠? 1001 이 베이시스의 정의가 그런 건가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아니면 기저 조금 더, 상태 베이시스의 원소들이 얘가 되는 거죠. 그죠? 얘가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진짜 어려워. 진짜 나도 기저 변환이 제일 어려웠거든요. 이게 할 때. 이거를 기저를 변환해서 또 얘를 기준으로, 얘네들 기준으로 얘를 표현하면 얘가 1,0이 돼요. 얘가. 네? 아니, 보세요. 어떻게요? 아이, 자, 예, 자, 1i는, 자, 이게 베이시스잖아요. 네. 베이시스 원소들이잖아요. 잘 보세요. 1i, 마이너스 i, 마이너스 1에다가, 여기다가 뭘 집어넣을 거예요? 비어 선생님. 여기다 집어넣어 보세요. 여기다 1 무엇을, 넣고 여기다 0 넣으면 되거든요. 왜요? 아니, 그거 계산해 보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아, 계산을 네. 하면, 예, 그러면 이게 결국은 얘네들의 베이시스로 봤을 때는 얘가 1,0이 되는 거예요, 얘가. 얘가 얘네들의 세계, 여기 시그마 Y의 어, 세상에서는 얘네들이 1,0이라니까요. 예. 너무 헷갈리네요. 그리고 얘네들의 세상에서는 이게 이거라니까요, 이거. 지금 다 똑같은 어, 를 다르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네요. 때문에. 어, 이런 것들이 다 기저변환 행렬일 수가 있는 거죠, 사실은. 양쪽에 기저변환 행렬이 붙어 있고, 여기 가운데 이게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닮은 행렬들이에요. 아, 선형대수 all over again이네요. 아, 근데 반갑다, 선형대수. 기저변환이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하여튼, 그래서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왜 이렇게 꼭 돌려야 한다는 법도 없고, 제가 말한 방식이 아닌 방식으로 해도 이렇게 나오게 할 수 있어요. 제가 해봤거든요. 이게 꼭 이런 조건을 만족시키는 걸 찾지 않아도 잘 하면은 U 컨주기 트랜스포즈 꼴로 해서도 이거 만들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 기저 상태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요런 꼴이 다른 기저 상태로도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는 이렇게 찾아봤다. 그래서 이게 어떤 관계들이 좀 있다, 뭔가 규칙성이 있어서 이렇게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요걸 한번 더, 요것하고 관련해서 한번 나중에 다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이거 챗GPT한테 물어봤거든요. 이거랑 두 개 관련이 있는 거 아니냐고 했어요, 제가. 근데 관련이 있대요. 관련이. 그러니까 그 파울리 행렬의 교환 관계는 그 3차원 공간의 단위 벡터들의 외적 구조하고 같은 수학적 형태를 가진다. 무슨 뜻이? 어렵네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음, 이게 이제 어떻게 선생님, 여기 되냐면, 외적 구조는 아까 그 프로젝션 오퍼레이터 그건가요? 이건 그거 크로스,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크로스 프로덕트. 크로스 그러니까 프로덕트예요? 우리가 너무 이제 헷갈려요. 이거 네. 3차원 공간에서 네. 3차원 공간에서 우리가 사는 세상이에요. 선생님 여기가 X. 죄송한데 네. 프로덕트에 뭐가 함의가 있었던 한 번만 다시 좀 기억시켜 주시면 안 될까요? 이게 두 개의 크로스 프로덕트를 한 게 뭐의 넓이였던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 제일 간단하게 이해할 수, 간단한 예예요, 이게. 이걸 잘 보세요. 여기에 지금 기저가 여기 X 햇이 있다고 쳐봐요. 그러니까 1,0,0을 말하는 거예요. X 햇이. 네, 그다음에 여기 Y축이 있는데 Y축에 여기 어떤 기저의 원소로서 Y 햇이 있어요. 0,1,0. 네, 여기는 Z 햇이 있겠죠. G 햇이 있겠죠. 그죠? 여기 G축이고. 네, 그러면 이게 그림을 더 그러니까 될까? 하여튼 다시 그냥 X, Y, G에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단위 벡터가. 네, 여기가 X, Y, G가 있잖아요. 그럼 그 3차원 좌표축이 우리가 관행적으로 이렇게 설정을 해놨어요. 플러스 방향을 이렇게 설정해 놓은 거예요. 여기가 Y구나, Y. Y. 예. 그쵸? 이렇게 설정해 놨어요. 네. 아니, 왜냐하면 이렇게 설정할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네.
여기를 플러스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만들게끔 이렇게 구조를 우리가 짜놨어요. 예. 그렇죠? 그래서 이게 어떤 관계에 있냐면 보세요. 그 x 햇하고 y 햇을 이렇게 내적을 아니 저 외적을 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세요. 자, 이게 순서가 중요해요. 순서가 x가 앞에 오냐가 뒤에 y가 뒤에 오냐 순서가 중요하거든요. 순서가 바뀌면 이게 외적이 달라져요. 달라져요. 이게 마이너스 g가 되거든요. 만약에 y 햇 하고 x 햇 이렇게 하면 아마 마이너스 g 햇이 될 거예요. 예. 예. 바뀌거든요. 왜냐하면 여기 이렇게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도 x 방향에서 y 방향으로 이렇게 감아지는 거예요. 오른손에 네 손가락을 이렇게 감아주고 엄지 손가락이 가리키는 걸 보세요. 어디로 가리켜요? 지축을 가리키잖아요. 그렇게 되게끔 우리가 이 좌표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가 약속으로. 그죠? 그 다음에 이거 보세요. 그 y 햇하고 g 햇을 내적하면은 어떻게 돼요? y 방향에서 g 방향으로 이렇게 감아 보세요. 그러면 엄지 손가락이 어디를 가리켜요? X 쪽이. X를 가리키죠, 그죠? 아, 나 잘 모르겠는데. 아니, 그 Y에서 G 요렇게 감아 보세요. 이렇게 감으면 엄지 손가락이 어디를 가리켜요? 이렇게 쌤 Y 방향이 손가락 4개 방향이에요. 손가락 네 개 방. 이렇게 예. 이렇게 시작. 이렇게 회전해 보세요. 이렇게. 어. 이게 지금 그림에서 화살표 이렇게 그 구분 화살표는 헷갈리고요. 아니, 내가 그 그림으로 그려야 되나 어떻게 그려? X를 여기서 X 방향으로 엄지손가락을 놓으면, 아니요. 보세요. 자, 이렇게. Y 방향에서 이렇게 감아 보세요. 감으면은 그러니까 반시계 방향으로 감으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Y에서 G로 가는 게 항상 반시계 방향으로 돼 있어요. X축을 음. 그 네 손가락으로 이렇게 감아 보는 거네요. 아니요. 아, X축을 감는다? 쌤, 그냥 엄지손가락을 쌤 그 가슴 쪽으로 이렇게 가리키고 한번 감아보세요. 예, 처음에 감기 시작, Y축이 네 손가락 방향이거든요. 예. 그렇게 그러니까 네 하고, 손가락이, 그 손가락이 이렇게 돌아가는 방향이 Y축에서 Z축 방향으로 예, 돌아간다 예, 예, 이거죠. 예, 예. 알겠어요. 그러면 X가 약간 나의 가슴을 가리키는 그런 방향이 돼요. 가슴보다 약간 너무 그림 왼쪽. 너무 잘 그렸는데 예, 이해가 예, 알겠습니다. X 방향이. 그림 이거 손가락 반대예요, 쌤. 반시계 방향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도는 거예요. 손가락이 반대예요, 반대. 아, 맞는데 왜? 아닌데요? 맞는데? 아닌데요? 손톱이 반대죠. 손톱이 반대쪽에 있어요. 하니까 중요한 거는 이게 반시계 방향으로 감으면은 우리가 정방향이 항상 우리는 물리에서는 반시계 방향이 플러스 방향이에요. 반시계 방향이. 플러스 방향으로 이렇게 감으면은 여기가 X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예, 예. 예. 이게 디터미넌트하고도 상관이 있어요. 디터미넌트. 디터미넌트도 이게 플러스 방향으로 되게끔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게 그쪽이. 예, 이 방향이 플러스가 되게끔. 그래서 또 마찬가지로 이것도 해보세요. 한번. G에서 X로 가는 거니까 이거 이렇게 그림이 안 반시계 방향으로 나오는데? 이렇게 돌면은 어떻게 돼요? 방향이. 예, Y 방향이 됩니다. Y방이 되잖아요. 이건 그죠? 안 그러니까 돼. 요렇게 외적 구조를 만들어 놨잖아요. 근데 이게 파울리 행렬도 보면 이게 그때 김항 선생님이 파울리 행렬이 어떤 복수 벡터 공간하고 우리의 실수 3차원 공간을 연결시켜 준다고 그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 파울리 행렬의 관계도 이게 이제 이게 X축하고 대응하고 이게 Y축하고 대응하고 이게 G축하고 대응하는 것처럼 이런 교환 관계를 따져 보면은 여기 보세요. X, Y가 들어가면 여기가 G가 되면서 여기가 플러스 2i가 되고 여기도 플러스 2i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 똑같이 돼 있어요. 순서는 똑같아. X, Y, G가 되면은 X에서 Y, Y에서 G, G에서 X 이런 순서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요 교환 관계를 계산해 보면은 요런 꼴이 된다니까. 요런 꼴이. 요런 꼴이. 예. 그러니까 플러스 방향이. 지금 그게 근데 아까 무슨 의미죠? 교환 관계를 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파울리 행렬도 요런 요런 어떤 그 3차원 공간의 외적 구조처럼 이렇게 좌표
모양처럼 대응하게끔 만들어져 있는 관계가 이렇게 형성된다는 거지. 무슨 대수 구조가 같은 면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대수. 이게 이거를 보여주는데 왜 교환 관계를 쓰는지 잘 모르겠어요. 여기도 보세요. 여기도 XY, 여기도 XY가 들어갔는데 여기가 G가 들어가잖아요. 여기도 G가 들어가잖아요. 그죠? 여기도 보세요. YG가 들어갔잖아요. YG가 들어갔는데 여기 X가 들어가잖아요. 여기 플러스 관계에 다. 여기다 플러스가 되죠. 여기도 다 플러스가 돼요. 다 플러스가 되고. 여기 이런 개수가 붙긴 하지만 이건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도 보면은 G하고 X잖아요. 여기도 G하고 X. 그다음 뭐가 돼요? 여기 Y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EI가 되면서 여기가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울리 henry 교환 관계를 보는 것이 마치 크로스 프로덕트를 보는 거하고 비슷하다 뭐 이런 얘기인 건가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래서 이거를 만들 때 파울리 헨젤이 그렇게 만드는 것도 이런 걸 만족하게끔 이런 3차원 실소 공간의 외적 구조하고 유사한 구조를 만들게끔 설정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제가 시그마 X를 이렇게 하면 안 되냐고 했었잖아요. 이렇게 하면 아까 조건들이 다 만족하거든요. 이 두 개가 서로 직교하고 에르미트 행렬이고 유니테리고 되고 다 돼요. 다 돼요. 다 되는데 이렇게 하면 왜 안 될까 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만들잖아요. 그러면은 이 교환 관계에서 이게 마이너스로 바뀌거든요. 뭐가 하나. 이게 어, 바뀌어 버려요, 이게. 이 교환 관계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그 좌표계를 이렇게 설정하는 것처럼 얘도 요렇게끔 되게끔 만들어 버 우리가 이렇게 설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쌤 그러면 여기 위에 그 파울리 henry의 반교환 관계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에 네. 2 델타 뭐 크로넥터 델타인가? 네. 네, 그거 곱하기 I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밑에 행렬의 교환 관계 하나하나 나와 있는데 크로넥터 델타 곱하기 I가 I 시그마 Z나 I 시그마 X나 그거랑 똑같다는 말인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울 때 요거는 안 나왔어요. 요렇게 다 된다는 건 안 보여줬고 다만 이게 0이 아니다라고만 했어요. 교환 관계에서 0이 아니다라는 것은 두 개를 동시에 측정할 수 없다. 그러니까 저기 G축 성분과 Y축 성분 두 가지 성분을 동시에 측정할 수 없다는 걸 보여주기 때문에 이거는 불확정성 원리와 관련이 없다는 설명만 잠깐 있거든요. 근데 어, 이거를 보여주진 않았어요, 이거를. 이게 0이 아니라고만 보여줬어요. 그쵸? 김한근 선생님.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 요 관계에서 반교환 관계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두 개가 다르잖아요. 두 개가 다르면은 이게 0이 돼 버려요. 그러니까 I하고 J가 다르면은 그러면은 이게 시그마 이게 이제 반교환 관계를 나타내는 이 연산을 이렇게 표시하나 봐요. 이게 0이 돼 버리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냐면 그 시그마 X 시그마 Y 플러스 시그마 Y 시그마 X 이렇게 하면 뭐가 될까요? 뭐가 될까요? 얘가 얘거든요. 0이죠. 0이 돼요. 0 행렬이 돼요. 0. 2 바이 2 0 행렬이 돼요. 그죠? 그러면 네, 뭐냐면 이게 시그마 X, 시그마 Y는 이렇게 이게 반교환 관계라는 거예요. 이렇게 바꿔버리면 마이너스가 붙는다는 거지. 앞에 마이너스가. 음, 그래서 여기다가 요거를 바꾸면 되잖아요. 얘가 뭐냐면 플러스 시그마 X, 시그마 Y니까 맞죠? 뭔가 이상한데? 시그마 이거 왜 X. 시그마 X, 시그마 Y예요? 아니 반교환 관계니까. 아, 반교환 관계니까. 예, 예, 예. 그러면 이렇게 되는구나. 그러면은, 이 시그마 X, 시그마 Y가 되겠지. 요게. 다 네. 있어. 다 있어. 요거가. 요거를 계산해 볼게요, 요거를. 네, 시그마 X가 뭐죠? 시그마 X가 뭐지? 0110, 0110. 시그마 Y가 뭐죠? 0 0i 마이너스 마이너스 i. I, I, I 0. 음, 맞죠? 네, 이거 계산해 보면 어떻게 될까요? 요거 먼저 계산하면 A는 여기는 0 되고 그죠? 여기는 네? 0인가? I래요, I. i. 죄송합니다. 여기가 i구나. 네, 여기가 i고 여기는 0 되고 0, 여기는 0 0, 되고 마이너스 I. 마이너스 i. 그러면은
i를 빼볼게요. 그러면 이 i를 빼면은 1, 0, 1년? 0 마이너스 아, 1이 되니까 2i 시그마 g 예. 이렇게 되는 아지. 이렇게 된다. 음.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요거랑 같이 껴 맞춰서 해보면 계산해보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뭐 근데 이거 껴 맞추나 안 껴 맞추나 계산해보면 나올 것 같긴 한데 이건 뭐 예,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이게 교환한 거를 뺀 게 0이 아니다 이거를 지금 보여주는데 이게 뭔가 규칙이 있다는 거죠, 그죠? 그렇죠. 그 제가 이 실험에서 이걸 가지고 올 때 어려운 점이 시그마 g는 쉽게 구하는데 시그마 x와 시그마 y는 여기서 이 50%씩을 만족하는 요거를 만족하는 거는 아무거나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걸 막 집어넣어 보면서 뭔가 두 개가 서로 그 직교 관계가 되게끔 해야 되기 때문에 탈락되는 게 있어요. 직교 관계를 못 만족시키는 거 탈락시키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다음에 최종적으로는 요런 구조를 갖게 마치 3차원 실수 공간의 외적 구조처럼 이것도 이렇게 짜여져 있다는 거지. 이렇게끔 다 같은 방향을 가리키게끔 만들어 놓은 거. 그래서 이게 나중에 이게 사실은 요 하나하나는 복소 벡터 공간을 어떻게 변형시키는 거잖아요. 복소 벡터 공간에서 뒤집기 하는 역할을 많이 하거든요. 복소 벡터 공간에 있는 어떤 복소 벡터 원 바이 투 벡터를 어떻게 변환시키는 건데 이거가 이 3차원 공간하고 연결돼 있는 거예요. 음. 구조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중에 이제 우리가 보이지 않는 저 세계에 있는 저 스핀 세계에 있는 저놈들을 우리가 보이는 우리가 시각화하는 걸로 만들려고 이제 시도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럼 블로 이게 막 그게 대응이 된다고 하면 나중에 막 동형사상 이런 것도 쓸 수 있나요? 그건 잘 모르겠는데 제가 보니까 아닌 것 같이 얘기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중덮개군이라는 말이 나거든요. 이중덮개군이라는 말이 그게 나와요. 뭐죠? 이중 그러니까 뭔가 덮개. 1대1 대응 관계는 아닌 거예요. 1대1 대응 관계는 아닌 어떤 구조인 것 같아요. 하여튼 그건 잘 모르겠어요, 저도. 제가 좀 요거 좀 보고 싶은데, 잠깐만. 요, 시그마 X, 시그마 X는 예를 들어서 1, 0을 0, 1로 만드는 거잖아요. 예, 예. 예, 그런 구조고, 뭐, 시그마 Z는 어떻게 되지? 1, 0이 있으면 1, 1령으로 가고. 1년. 그 1, 무슨 얘기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1, 0은 이거 다 지우고 여기 빈칸이 만들어 드릴게요. 빈칸, 자, 깨끗하게. 김한근 선생님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해를 못 해가지고. 아, 이거, 좀 써주세요. 시그마 X하고, 시그마 X, 시그마 Y, 시그마 Z를 좀 써주세요. 여기서 세로로, 세로, 1, 0을 세로로. 이렇게 하면은 예, 0, 1이 된다? 예. 이렇게 됐다. 예, 그 다음에 시그마 Y에다가 대입하면 0, I 마이너스 I 0. 0 0 마이너스 마이너스 i, i i i 0 0에다가 이걸 해보면 이, 어떻게 이거 되냐. 행렬을 할 때 이렇게 0 마이너스 I 0 이렇게 0 읽나요? 0 I 0 마이너스 I 0 이렇게 있는 게 아닌가? 이게 좀 저는 벡터 이렇게 열 벡터 먼저 읽어요, 저는. 열벡터 먼저 있는 거죠. 예, 0 I 네. 마이너스 I 0. 예, 이러면 0 I가 되죠. 예. 그리고 그 다음에 1 0 0 마이너스 1 그것도 하실 거죠? 예, 100 마이너스 1. 1 네. 이거는 그대로죠. 이거는 그대로죠. 이게 이제 여기서는 기저 상태로 떨어지니까 이게 고유값이 1인 아니, 그 다음에 0, 1을 하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마이너스가 나오죠. 0, 1을 하면 이게 1, 0이 여기는 1, 0이 되는 거죠. 여기는 1령이면서 여기 앞에 마이너스 1이 붙는 거지. 네, 지금 이거는 여기서는 이거하고는 여기 기저 상태지만 여기서는 다 중첩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계산할 때는 이게 기저 상태로서 이게 측정값이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 딱 나오죠. 하지만 네. 여기서는 그렇게 안 나오지. 선생님, 그 위에는 왜 중첩 상태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건 중첩 상태라니까요. 왜요? 뭐, 아니 지금 여기서 우리 지금 예, 보면은 여기서 보세요. 아 이거 어디 갔지? 여기 요거 보세요. 이것도 또 지워야겠다. 이렇게 지우면 보세요. 여기 G를 통과시켰잖아요. G를 통과시켰잖아요. 네.
여기를 막았어요. 막고 다시 X 성분을 측정하는데 통과시켰잖아요. 얘가 기저 상태면 얘도 하나만 나와야죠. 왜 두 개로 갈라져요? 얘는 중첩 상태인 거예요. 여기서는. 음. 네? 이거를 측정할 때는 중첩 상태니까 아닐까요? 그러니까 요거를 X 게이트로 측정을 하면 중첩 상태가 된다 이거죠. X 성분을 측정하는 기계에다 아, 넣으면은 중첩 상태라는 거예요. 아, 미아 선생님이 전에 그 좋아하냐 안 좋아하냐로 예, 물어봤잖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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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자애가. 예. 근데 안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안 좋아한다는 것은 그 질문에서는 기저 상태죠. 근데 나랑 같이 프로젝트 참여할지 안 참여할지에서는 중첩 상태인 거예요. 참여한다고 할 수 있고 안 한다고도 할 수 있어요. 음. 50% 확률인 거예요, 그거는. 아,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오늘 한 거는 쌤이 아까 보여주신 거는 시그마 G로 했는데 그거를 그 시그마 G로 했는데 그다음에 시그마 X랑 시그마 Y는 중첩 상태라고요. 예. 시그마 G를 측정할 때 그러니까 시그마 그게 X랑 저도 Y가 이거 하면서 처음 알게 된 건데 중첩 예, 상태라는 뭐 기저 상태, 중첩 상태가 하나가 고정돼 있는 게 아니라 뭘 보느냐에 따라서 맞아요, 맞아요. 이 실험을 할 때는 얘가 기저 상태지만 이 실험을 할 때는 얘는 기저 상태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쌤 말씀하시는 거는 시그마 Z를 구할 때 그때 당시에 시그마 X랑 시그마 Y는 중첩 상태로 있다는 거죠. 그렇죠. 아, 요것도 기저 상태잖아요. 요 실험에서는. 요 실험에서는 기저 상태지만 얘를 또 막아보세요. 얘를 막았다 쳐보세요. 그다음 다시 또 G 머신에 또 집어넣어 보세요. 그러면 X 플러스가 안 나오고 또 갈라져서 역시 또 뭐야 G 플러스나 G 마이너스로 갈라진다니까요. 그럴 때의 그 캣 X는 중첩 예, 상태라는 거죠. 예. 근데 그래서 아까 이게 그거랑 관련이 있어요. 그 뭐지 그 불확정성 원리랑 관련 있는 게 이거 한번 얘기해 볼게요. 제가 뭐 정확하게 모르지만 이거 그러니까 하다가 좀 그 해보자고 했는데 어떤 거요? 지우고 예? 그러니까 미아쌤 미안해요. 올라가는 거를 아이, 얘기하는데 끼어들어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못했잖아요. 죄송해요. 하이제킹 했어요. 제가 몰랐어요. 죄송해요. 하는 중이었어요. 저도 저도 깜빡했어요. 깜빡했어요. 뭘 하시려고 그러셨어요? 아니, 뭐 됐어요. 음, 아까 뭐 하려고 하셨더라. 뭔가 다 여러 가지 해보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음. 쌤 다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아까 하던 거 다, 그러니까 이게 아니, 그, 김한근 쌤 하시던 시그마 거. X, Y, Z를 세로로 써놓고 그 음, 다음에 10, 02를 각각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좀 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1령 0일을 그 저기 고유값으로 해서 나오게 하는 거는 시그마 G밖에 없죠. 시그마 저기 G밖에 없고, 시그마 X하고 시그마 Y는 어떻게 변화시키나를 보고 싶었다고. 그러니까 그렇죠. 시그마 X는 분명히 보이죠. 이거는 1, 0이니까 여기다가 이제 1, 0을 하면 바뀌는 거지. 네, 0, 1로 바뀌는 거죠. 네. 예, 01은 또 10으로 바뀌고 예, 예. 시그마 Y를 Y만 검정. 그러니까 이거는 중첩 상태가 해소된 중첩 상태고 이것도 중첩 상태잖아요. 이게 지금 시그마 X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게 중첩 상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측정을 하는 게 아니라 중첩 상태에서 뭔가 변환을 주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게 사실 우리가 필요한 거지. 사실 제가 궁금한 건 처음에 그거였거든요. 그 왜냐면 시그마 Y 먼저 좀 해보시죠. 시그마 y 아까 했었는데 0 마이너스 i 0에다가 1 0 하면은 아까 0i 명, 예 01을 하면 0일을 하면 0i 마이너스 i 0 0 1 그러면 0 아니요, 마이너스 i. 죄송합니다. 기초 계산이 약한. 자, 마이너스 i 0. 마이너스 i 0. 0. 그러니까 1, 0을 예. 여기다가 I를 곱해서 그러니까 마이너스 I를 곱하는 거네. 예.
그러니까 뭔가 이게 중첩 상태의 변환을 주는 거예요. 이게 같은 중첩 상태지만 이게 뭔가 이 그러니까 일령을, 일령, 일령은 그 0, 1로 바꾸면서 i를 곱하고, 0, 1은 또 1, 0을 0, 1은 바꾸면서 마이너스 i를 곱하고, 네. 0, 1에 대해서는 그 0, 1에 대해서는 마이너스 i를 곱한 다음에 xy를 바꾸고, 1, 0에 대해서는, 0i, 1, 0에 대해서는 0, 1로 바꾸면서 i를 곱하고, 네, 그러니까 이거 정확한 의미를 알려면 얘의 그 기저를 가지고 기저 상태를 가지고 표현해 봐야 되죠. 아니, 잠깐만요. 기저 상태를 갖고 표현해 보면은 어떻게 중첩 상태가 바뀌었는지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1, 0인데 이게, 어, 0, 1로 바꾸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i를 곱한 거예요. 0, 1은 1, 0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i를 곱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그마 x를 하고, 거기다가, 이쪽은 i를 곱하고 저쪽은 마이너스 i를 곱하고, 그렇게 한 거네. 음. 그러니까 이렇게만 여기서 이제 이게 뭔지를 기저 상태로 표시를 하면은 이제 그 의미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이- 기저 여기 상태 표시한다는 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여기는 시그마 y에서는 시그마 y의 기저가 예를 들면은 그 1i 제가 기억하는 게 루트 2분의 1하고 루트 2분의 1 마이너스 이게 이런 게 기저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얘의 선형 결합으로 얘를 표시해야지 이 중첩 상태라는 건 이 기저 상태의 선형 결합이잖아요. 이 기저 상태의 선형 결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선형 결합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알려면 얘를 얘로 표현해 놓고 나서 이것도 그걸로 표현하고 나서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중첩 상태의 변화를 봐야죠. 지금 이거는 이렇게만 봐서는 정확하게 보기는 어렵잖아요. 아, 자기 기저로 봐야 된다. 그렇죠. 중첩 상태라는 거는 여기에 기저 상태의 선형 결합이에요. 얘의 기저 상태를. 그렇긴 한데, 지금 시그마 z의 기저로 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것의 의미를 알려면은 이제 그렇게 해봐야 되죠. 의미는 정확히 내가 지금 모르겠고. 예. 아니, 그냥 해보고 싶었어요. 예,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나중에 아마 따지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네. 네, 너 이제 마칠까요? 그러면? 네. 예. 그리고 아까 그 시그마 x를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0 이렇게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네네. 말하셨잖아요. 근데 네네. 그렇게 하면 시그마 x를 그 우리가 통상되는 시그마 x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인 거라서 네네. 시그마 y나 시그마 z도 다 마이너스를 붙이면 네. 뭐 이런 교환 관계, 반교환 관계들이 성립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맞아요. 성립해요. 근데 이제 약간 우리가 설정하려는 쉽게 말하면 X축, Y축의 양의 방향을 바꾸는 것처럼 예를 들면 얘가 뭐 이렇게 된다든지 예, 그게 그러니까 예. 그렇게 비틀리기는 하지만 음, 뭐 그 음. 비틀려서 이런 그 관계를 계속 네. 유지하게 되지 않을까? 뭐 이런 느낌이 들어서 그냥 근데 말봐요. 다 우리의 시스템이 다 바뀔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가만 있어봐. 이렇게 해놓고 여기를 X축으로 쓰잖아요. 근데 이걸 X축으로 이걸 Y축으로 쓰고 이걸 G로 쓴다든지 막 이런 식이 돼버리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렇죠. 네, 그럴 것 어,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요거에 맞춰서 우리가 3차원 공간에서 이렇게 여기를 X로 치고 여기를 Y로 치고 G로 치는 요 양의 방향을 이렇게 설정한 요 구조에 맞춰서 얘네들도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개를 연결시킬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음. 그럼 뭐 마칠까요? 네.